바로 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세계 일미 교희 선생 체루코 영영입니다. 오늘은 영영님의 글입니다. 옆방의 할머니. 근데 그 제목을 진짜 뭐야? 궁금해 이렇게 생각들 이렇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옆방의 할머니라니. 옆방의 할머니가 뭘까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되는. 옆방에 다른 거였으면 안 궁금했을 것 같은데. 옆방의 도시락 이런 거? 나 궁금한데? 옆방에가 치트키였는데 옆방의 할머니가 뭐 하고 계시길래 제목이 옆방의 할머니일까. 그리고 일미랑 영영님 둘 다 할머니가 나오는 이야기여서 두 분 다 이번 달에 뭔가 할머니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나 그것도 좀 사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최근 한 근 5년 정도 사이에 가장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할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날에 네. 어머니가 호출을 했어요. 내일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네. 이렇게 막 되게 크게 유행하던 시기라서 잘 보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와야 된다 해서 이제 갔어요, 집에. 네. 집에 갔었는데, 그때 또 약간 생일하고 제 생일 얼마 안 지나서 약간 그때였는데, 네. 엄마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여주는 약간 그런, 그리고 뭐 약간 잡채랑 막 해줬는데 그거 먹는데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옆에 할머니 옆에서 기침 계속 하고 계시고 뭔가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감정이 되게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엄마한테 시집살이를 되게 많이 시켜서 할머니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나는 좋지는 않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할머니는 또 할머니니까 할머니가 가는 어떤 입장이니까 그게 또 마음이 안 좋은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엄마는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수발을 한 40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입장도 있고, 약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이게 무슨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는 상황? 네, 그거를 한번 글로 써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랑 되게 흡사하네요. 네. 생일이었던 거랑 요양병 가시기 하루 전이었던 거랑 미역국 먹었던 거랑 네. 설정이 거의 에세이였구나. 맞아. 그러니까 에세이 같으면서도 약간 네. 소설적인 것들을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어릴 때 있었던 네. 일이 다 사실은 아니지만 그냥 약간 그런 설정들을 조금 더 넣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영님 마음속에서 아직 정리되지 못한 어떤 이야기를 꺼내서 글로 써보시면서 또 되게 감회가 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직접적으로 에세이다라고 하면은 쓰지 못할 말도 이게 조금의 허구가 가미되어 있다라는 걸로 더 뭔가를 쓸 수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한테 보여드릴 의향이 있나요? 아, 글쎄요. 글쎄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 집에 가고 막 이게 특별한 사건 같아요. 이 사건이 내 평소 일상과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약간 뭔가 지금 생활하는 것도 고향집에 내려가면 또 약간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와 이렇게 집에서의 나는 좀 다른
다른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왜 들고. 웃으세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뭐랄까. 나와 가정을 꾸린 한 사람으로서의 영영과 네. 영영의 고향집에서 아주 막내 아들로서의 영영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가면. 그 공간에 가면. 그러니까 영영을 대하는 부모님들의 그런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그리고 또 가면은 사투리를 엄청 구성지게 써요. 할머니랑 대화할 때. 그래서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그래. 일미는 처음 그 집에 같이 동행했을 때는 적잖이 당황하셨겠네요. 사람이 좀 다른 또 자아를 처음으로 만나게 돼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연애의 순간, 우리 둘만의 순간에서 서로의 가족들을 알아가고 그 가족 사이로 내가 뭔가 가는 거는 조금 되게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저도 나름의 엄청난 경험인 것 같아요. 이름이 아내 이름이 세아가? 아 세아가? 나는 이름이 세아. 그래서 제가 세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일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세아가 세아가 많이 먹어 약간 교회 선생이 많이 먹어 이런. 그렇구나. 그 영영님은 또 일미님의 가족의 속에 일미님을 봤을 때 또 뭔가 좀 다른 면들이 있었나요? 집에 가면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네. 입을 그래서- 꼭 닫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일미 집에 가면 말이 되게 많아져요. 그게 뭐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신데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저희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그러면 또 물어보시면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뭐 휴대폰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막 해드리고 그러죠. 연애할 때 가족과 막내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있었어요. 있으셨어요. 네. 초반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 고향 근처에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자기가 자기 집에 가서 볶음밥을 해주겠다. 지금 집에 아무도 없으니 내가 가서 볶음밥을 해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진짜 순진하게 같이 따라갔는데 어머니, 아버지 한 분씩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까지. 할머니도 이제 그 노인정에서 이제 다 시간을 보내고 할머니 오시고 형아, 온 가족이 다 둘러 모여서 영영의 여자친구 이렇게 다 이렇게 본 거죠. 김치볶음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엄청 어렸을 무슨 텐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다 계획된 거 아니었을까? 아니요. 진짜 가족들이 없는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올 줄 몰랐어요. 그렇구나. 그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생일이라고 아내랑 카페 가거든요. 근데 그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그 제일 좋았던 게 그냥 하루에 한 3번 정도 그런 카페 같은 거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카페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화자도 약간 생일이니까 카페를 한 두 개는 꼭 가야겠다. 약간 네. 우울한 좀비랑도 살짝 연결이 되네요. 네. 맞아요. 나는 여기서 남자가 너무 소박하고 행복해 보여.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왜냐면 디저트로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선물로 줬대.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대. 그러니까 너무 영님 글은 항상
이런 게 있어. 뭔가 영영님 글은 유치타를 했는데 바다를 보러 간다든지. 막 정말 커다란 욕심 같은 것도 아니고 진짜 소박한 거야. 근데 여기서 너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실제로도 근데 영영이 응. 평소엔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거든요. 네. 근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응. 휘핑크림 올라간 걸 먹어요. 아 진짜. 자기 생일이 넘을 때? 아니 뭔가 축하할 일이 있거나 스스로 좀 상을 주고 싶을 때. 상을 주고 싶을 때. 좋다. 매번 휘핑크림을 얹었던 사람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매번 휘핑크림을 얹었던 사람은 네. 좀 보면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아메리카노를 계속 먹는 모습에. 근데 이게 오전. 아내가 그러니까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선물로 준 거야? 아니 스스 나에게? 나 스스로에게? 아. 그런데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휴대전화가. 울리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어머니한테 전화 받고 상황을 알리죠. 네. 할머니 요양병원 들어가시니까 빨리 오라고 이제 또 약간 다그치듯이 생각이 많아지니까 약간 천천히 이제 가게 되니까 뒤에서 빵빵 이렇게 클락션 울리고 그때마다 이제 아차 하면서 이제 엑셀을 밟으면서 이렇게 달려가죠. 달려가면서 이제 옛날 기억들을 막 떠올려요. 그러니까 약간 창밖으로 보이는 이제 어떤 나무들이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걸음마를 좀 뗐을 때 그 대식구였던 어떤 그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항상 부엌에서 약간 나무를 묻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을 막 떠올리는 거죠. 저 여기 되게 좋았어요. 엄마 나무 묻히는 장면이 너무 그려지고 진짜 엄마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 입 먹어봐라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았어. 그리고 창밖으로 나무들이 하나둘씩 일정한 속도로 빠르게 뒤로 넘어갔다 하면서 최면이라도 걸린 듯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면서 이미지를 이용하면서 이게 상황을 바꾸는 게 영영님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뭐 여담이긴 한데 진짜 이렇게 집에 있으면 이제 가족들이 많으니까 나물 같은 거 많이 묻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먹어보라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면은 간 보고 맛있다 그러고 되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던 게 그런 얘기도 적고 항상 또 마지막에 이제 뭐 깨소금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적고 그런 거 할 때 엄마가 할머니에 대한 헌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예,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이제 고개 끄덕여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날에 한 번씩 그 집이 본가가 창원인데 근처에 진주에 이제 그 난강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약간 휴양지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엄마가 이제 많이 힘들 때 한 번씩 저를 데리고 왔어요. 난강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막 재밌는 놀이기구를 탄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촉성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이제 그런 강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네. 그런 때가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지루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못하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지. 착착해. 근데 또 아들이 막 집에 가고 싶다고 막 보채거나 이런 또 그런 아들은 또 아니야. 그러니까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들썩였대 엄마가. 어릴 때 엄마가 우는 걸 본 적이 있나요? 네. 나 많이 봤어. 엄마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한 번씩 이불 속에서 우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우는 게 너무 그래. 그때 어떻게 어릴 때는 알았어? 같이 잤어요. 음. 방이 많이 없어서 오빠 방 하나 주고 안방에서 엄마랑 아빠랑 저랑 이렇게 자는데 제가 엄마 옆에서 잤거든요. 아 엄마가 울면 저도 그냥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게 됐어요. 근데 만약 제가 부모가 되면 아기가 있으면 울고 싶을 때 어디서 울어야 될까요? 나가 차를 타고 나가. 애를 놔두고 둘만 있으면 어떡해? 애기 아빠는 뭐하고? 그게? 아빠가 없 잠깐 없을 때 울고 싶으면 근데 어떡하지?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엄마라고 이게 애기한테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앞에서 울진 않았을 거야. 근데 애기한테는 좀 충격일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엄마는 이게 삶이고 집안에서 어떻게든 이 시간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해야 되니까 이 이야기 속의 엄마는 이제 진주에 가서 흐르는 강을 보면서 작은 아들내미를 데리고 가서 마음에 약간 위안을 얻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런 거.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제 우리가 엄마의 아픔에 이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것도 뭔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 나이가 어머니 나이가 지금 내 나이 또래 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울 때가 있는데 근데 내 자식이 보고 있으면 그게 애한테 좀 그러니까 두려웠을 것 같아. 그니까요. 근데 또 엄마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어. 맞아. 우리 엄마 참으면서 소리 안 나게 우는 그런 거 있잖아. 진짜 그러니까 참 마음 아파. 집이 넓어야 돼. 맞아. 방이 여러 방이 봐요. 못 그리고 참게. 눈치도 없어야 돼 그냥. 맞아.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눈치 없는 척 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또 아무 일 없는 척 하고 맞아. 다들. 맞아. 안 들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엄마도. 맞아. 근데 서로 그래, 모른 척 해줘야 돼. 아빠가 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빠 엄마도 본 적 있어. 아빠가 우는 거는 진짜 거의 처음 봤었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나도.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때 좀 웃겼어. 웃었어. 되게 마음 아픈 얘기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다는 얘기를 해주는 날이었어, 아빠가. 근데 아마 나도 잘 안 믿겼나 봐, 그게.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었나 봐, 이 감정으로부터. 그래서 아빠가 울면서 이렇게 엄마가 는 그땐 너무 많이 아파, 엄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우는데 아빠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이 모습 자체가 너무 생경하고 약간 어딘가가 웃겼던 기억이 나.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그럴 수 좀 있을 웃겼어. 것 같아. 그래서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 나도. 근데 이게 웃겨서 기억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처음 보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의 이미지가 맞아. 있잖아요. 엄마는 좀 그렇게 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약한 느낌도 있고 한데 아버지가 흘린 눈물은 아빠가 저는 부부싸움을 했나? 엄마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저랑 동생을 데리고 삼겹살 집에 가서 우셨어? 얘기하다가 이렇게 눈물 또르륵 흘렸던 게 기억이 나요. 마음 아프다. 무슨 얘기를 하시다 그랬지? 그건 기억 안 나요. 저도 그 얼굴. 엄마는 어딨어? 엄마는 집에서 원정한 시간을 보냈지 않을까. 엄마 혼자 있으라고 아빠가 이렇게 나와줬던 것 같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삼겹살 집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이 어머니는 남강에서 속을 삭히고 또 집에 가서 또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또 저는 그 꼬마는 엄마를 이제 거드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조용히 다시 차 타고 내려가는 길이죠. 영영님 글은 이렇게 시간 점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 이제 보고 근데 할머니가 되게 말라 보이고 얼굴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 게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인사를 하죠. 이렇게 영아야 왔나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며칠 전에 고모들 왔다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오랜만에 봤는데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집에서 같이 오래 살았으니까 고모들은 사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사이고 저는 그래도 같이 한 2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까 보고 이제 같이 밥을 먹죠. 이제 엄마가 그 할머니 치매 수발했다는 얘기도 이렇게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양원 보내기로 했는데 가족들, 그러니까 고모들하고 삼촌이 반대를 했다. 약간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하는 거죠, 식탁에서. 그 미역국이랑 약간 그런 거 이제 저한테 이렇게 떠주시고 나는 먹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약간 복잡한 신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할머니가 요양원 간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과 또 엄마에 대한 마음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아버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우시고 맞은편에 그 아내도 세아가도 울고 근데 오히려 이제 안 울고 있었던 사람은 엄마 혼자 이제 안 울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오랜 40년 기간 동안에 그 어머니의 돌봄 노동을 지금 다 울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묵인했던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묵인했다기보다는 묵인 나 몰라라.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나 몰라라는 이 아니지만. 화자인 나라는 이 아들은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은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특히나 이 지역에서는 남자애들이 부엌 일 하는 거를 좋지 않게 보고 뭐 약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도와가면서 지내왔단 말이에요. 다른 아버지나 형과는 다르게. 그래서 묵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죄를 씌우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데 모두가 다 피해자야. 네, 그런 생각 들어요. 여기에서 엄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했잖아요. 네. 할머니를 돌보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러니까 눈물로 표현되지 않았었을 뿐이었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뭔가 아쉬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게 있었을 수 있는데 이 엄마라는 존재는 최선이었고 눈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아니까. 뭐 모르겠어. 이게 뭐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눈물 같은 느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가 할머니를 생각하지 않았던 건 절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또 한 달 지나고 몸살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다신 할머니를 안 볼 것 같이 말했지만 매번 또 동행해, 요양원에. 그러니까 굉장히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하지만 되게 깊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훨씬 얇은 감정 같아, 엄마한테는. 맞아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집에 가면 이 집에 뭔가 깊은 한이 서려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그랬었어요. 한동안 집에 가면은. 근데 지금은 요새 이렇게 어머니가 되게 밝아지셔가지고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 전에 이제 할머니 이제 치매가 좀 심해졌을 때 갔을 때는 그런 게 좀 느껴졌었어요. 치매가 심하다는 게 심하다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게 사실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대소변도 가릴 수가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정신마저 약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해서 옆에 붙어서 돌본다는 거는 너무나 혼자서 그것도 한다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식사 끝나고 할머니 요양원 들어가시고 나서 이렇게 엄마
어머니가 되게 몸이 되게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40년 동안 약간 긴장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긴장이 좀 풀리면서 몸이 되게 아프고 살이 완전 싹 빠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모들이랑 삼촌이 이제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제 100만 원이지 되게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줬는데 엄마는 그걸 받기 싫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그걸 아버지가 받아와서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들을 막 산 거죠. 선글라스도 사고 그리고 뭔가 장판도 사고 잠옷도 사고. 근데 엄마를 위해서 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엄마의 힘이다 진짜. 이거 소설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되게 장수를 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를 하셨어요. 어머니의 돌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약간만 기침을 하거나 뭐 열이 난다. 그럼 바로 이제 응급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엄청 굉장히 노련한 보살핌으로 할머니가 오래 잘 지내셨어요. 지금 95인데 아직도 네. 정정하십니다. 요양원에서도 대박. 나이가 되게 많은 29년생? 우리 할머니랑 동갑이에요. 어머. 뱀띠. 요양원에서 정정하시고. 근데 요양원 들어가서 이제 더 좋아지셨어요. 저도 봤는데 더 젊어지셨어. 아니, 집에 있을 때는 이게 약간 서로가 안 좋았어. 서로 힘들었는데 거기 잘됐다. 요양원 가서는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얼굴도 그 되게 요양원도 밝아지고. 어머니가 이제 실습하고 다 아는 사이에 그런 잘 알아본 요양원에 가가지고 너무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사실 이거 어머니가 이때까지 해오셨던 그 노동이 그러니까 돈으로 지불한다면 달마다 간병인을 고용한 것처럼 진짜 환산을 해드려도 이제 모자란 상황인데 그걸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 되게 얄궂은 게 그냥 터는 느낌이잖아요. 100만 원 퉁치자. 그래서 어.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엄마 거 근데 오히려 엄마 걸 안 산 게 아버지의 한수일 수도 있겠다. 그치. 엄마 걸 사왔으면 더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다. 맞아. 그랬었을 수도 있어. 아무런 쓸모없는 걸 사버렸다는 거에 어머니가 속이 시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받지 않은 거니까. 나와는 관련이 없는. 어머니가 받지 않는 마음이 어떤 네, 40년. 그 40년을 대신하는 것 같아서 죽어도 받기 싫다. 근데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돈을 바라고 했었던 거면 더 많은 돈을 줬어야 했고 돈을 바라고 한 일도 계산이 안 아니었을 맞아. 거고. 그러니까 계산도 안 맞고 지불해달라고 원하지도 않았고. 맞아. 이건 그냥 자신의 삶이었고. 근데 사실 진짜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100만 원은 그걸 오히려 가치를 좀 훼손시키는 돈 아니었을까요? 그 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털려고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나 너무 이렇게 그 힘든 얘기를 써와가지고. 네,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가정 중에 얘기를 자꾸 이런-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맞아 이걸 묵인할 게 그냥 없는 일로 하기에는 맞아. 뭔가 가족 간에 되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집들에도 약간 각자의 고민들이 있지만 또 가족 얘기는 꺼내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다음 주는 일미님의 글을 또 보겠죠. 영영님은 이제 다음 일요일 글은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원래 이제 이번 주에 이게 사실 그 전에 썼던 글이긴 하거든요. 뭐야 다들 시간이 너무 이거를- 없어가지고. 6월이 너무 힘들었다. 네. 모두가. 그래서 그 모두가. 그랬나 보다. 그래도 이제 뭔가 쓰려고 했던 소재가 있는데 그 제목이 소년원에 가고 싶어서 약간 그런 제목으로 진짜 제목 잘 만드신다. 너무 재밌다. 하여튼 뭐 그거 하나 지금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도 이거 안 됐어. 갑자기. 아니, 이번 주. 나 아늑하세요 했어. 이거 아늑하다. 끝내볼까요? 네. 이번 주도 아늑하세요.